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추진을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부터 일단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쌍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전국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서서 저희 출연해 주셨던 태영호 의원께서 이제 강남 갑 지역구이신데 당의 요청이 있다면은 백의종군할 수 있다. 선당우사의 정신을 좀 강조를 하고 가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선당우사 참 요새 보기 드문 말이죠. 예.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응원해드리고 예. 또 선당우사 하면 또 본인도 살 길이 생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대 의원님. 예. 저희가 처음으로 좀 준비한 얘기는 이게 뭐 민주당에 좀 일방적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뭐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게 유튜브 매체에서 나왔던 어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예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뭐 이런 건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원내 지도부는. 근데 이게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거 유튜브 매체에서 나온 보도를 받아서 이렇게 좀 공세하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내대책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김건희 여사. 예. 하여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일거수일투족 어쩌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김혜경 여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하여튼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300만 원 가방에 대한 해명보다 300만 원 돈 봉투에 대한 해명이 먼저가 아닐까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대통령실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뭐 발표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쟁으로 삼을 것인가? 예. 이제 원내 수석 대표인가요, 박주민 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죠.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또 전국을 또 한번 휘청거리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조금 이제 여론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빌드업이죠. 예, 네. 그런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번 가정을 해보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럼 민주당 특히 개딸 지지자들은 뭐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나겠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요? 그때부터 단언컨대 다음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정치는 그냥 멈춰버릴 겁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특별검사, 네. 수사, 뭐 매일같이 1000여 명의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이 다 서초동 가서 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하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가?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그게 업의 본질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쟁해야 되는데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면 실패한 정부를 만들면 나에게 반사이익이 온다라는 네. 굳은 신념, 집념을 헛된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요. 저도 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한 5개월 나온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네.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멈춰서더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겠고 내가 당선되어야겠고 우리 진영이 다시 집권해야겠다는 어떤 수를 써도 내가 집권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그런 주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특검 반대 입장은 그대로이고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 현재 대통령 장모도 구속시킨 대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뭐 미국 법정 가서 재판할까요? 예. 미국 검사 불러와서 수사할까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당 내에서도 어차피 검찰 수사를 할 때 검찰 수사에서도 뭐 수사를 꽤 오래 했지만 범죄 혐의를 못 찾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을 받는다고 해도 나올 게 없으니 불리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제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온 거니까 특검한다고 나오겠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괜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일 것이니 오히려 허를 찌르려면 받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정치 공학적이고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현안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제도 소상공인분들 만나고 왔는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상황이. 예. 국회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특검 하면 이제 뭐 서류들 다 이첩하고 특검 임명하고 네. 한 3, 4개월은 아무것도 못 할 거고 그때부터 수사하면 순식간에 2027년 다음 대선 올 거예요. 예.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 할 겁니다. 이게 비용이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 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정치인들에게 세비 꼬박꼬박 받는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국민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무한의 시간이고 살 수 있는데 폐업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네.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들은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비판을 좀 받더라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를 만들어 나가서 결과 책임이니까 정치는.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만 사법 시스템이 끝까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 그러면 임기 마치고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마치고 나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되셨거든요. 예. 정말 공소시효 계속 연장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좀 온도를 낮추고 진정하자. 예. 민주당도 지금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 뭐 더한 표현도 쓰고 싶지만 과한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이 사실 2년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제 국정 운영을 못하는 방향으로 막 하는 뭐 야당이다 보니까 뭐 그런 목소리. 그러니까 대선에 네. 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78%로 졌으니까 너무 예. 아깝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복이에요. 실질적 얘기하는. 저는 제가 만약에 뭐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네. 한번 대선에서 이겼으면 자기 정책과 비전을 펼칠 기회는 줘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뭐 대선 1년 전에 얘기면 또 다른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뭔가 펼쳐볼 기회조차 두지 않고 그렇죠. 뭐 완전히 시작도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비용은 올것이 국민들이 질 거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질 거다. 그러면서 대표란 사람은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다. 이따위 얘기나 하고 있고 예.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 져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제가 잠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민주당이 좀 노리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요즘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오히려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확산시키면서 이게 민심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국회 다수당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 주도권을 주기가 어려운 게 맞죠. 근데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회가 무리한 법을 자꾸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상례처럼 돼가는 상황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워딩입니다. 네.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업의 본질 또 업의 가치 업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국회가 법을 통과하면 이건 행정부가 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너는 통과해 나는 거부권 뭐 이런 핑퐁 게임. 그래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이제 믿질 않아요. 예. 이제 예전에는 그렇죠. 통과됐으면 통과됐구나 하는데 이제는 네.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음. 이제 용산 어떻게 할지
이래서 국회가 무슨 최종이 아니라 중간 단계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예. 사실 거부권이라는 거 국민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몰라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예. 입법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국회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삼권 분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들입니다. 예. 국회의 입법권이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3번 그 땅 소리가 통과되면 우리 법제도가 바뀌었다는 국민적 인식이 이번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예.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치적 공격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겠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각자의 당적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란 국적이에요.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정치를 하려는. 네. 그래서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정쟁이 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중도층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사실 좀 강하게만 보였던 게 어찌 보면 중도층의 어떤 민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줬었는데 사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많이 대통령도 바뀐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시 좀 센 대통령을 다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민들도 좀 알까요?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이제 곧 함께할 국민의힘에게 좀 쓴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의 강한 모습이 중도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대부분의 중도층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닌 민주당의 위선적인 정치가 아닌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대통령한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받고 박수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 문제들, 네. 노동의 문제, 예.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 귀족들과의 왜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연금 문제, 지금 우리 청년들 돈 내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서 건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손도 못 댔던 문제들을 표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의 강함이라면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모습의 강함이라면 좀 뭐 중도층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 지지를 받을 거다. 저는 예. 진보 진영도 솔직히 그래 저건 해야 되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서 쓴 강서구청장 선거가 하나의 계기였다 생각하고 네. 오히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대통령의 관심, 대통령의 그 주요 정책 이슈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워낙 이제 그 발언 논란들이 많아서 이거를 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최강욱 전 의원 일단 징계는 받았는데 그 전에 했던 이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그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하는 행사에서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암컷 발언을 한 건데 사실 뭐 최 전 의원 발언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그냥 웃고 넘겨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요. 말이 점점 많아지고 말이 점점 세지고 예. 과연 저분이 10여 년 전 한참 조국이 인기 얻을 때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네. 똑똑하고 정말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급이다라고 했을 때 조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얘기 나온 그 막 무슨 핸드백을 받았느냐 할 때 또 김종숙 여사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요. 김종숙 여사가 받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언론은 왜 취재 안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엄한 김종숙 여사를 여기서 왜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불쾌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저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DJ까지 언급하면서 자기 정치하려는 모습.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이제는 망가졌구나. 네. 최강욱 전 의원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사과하는 법을 못 배우신 정치인 같아요. 실수할 수 있죠. 예. 큰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우리 국민들도 너그러우셔서 그래 다음번부터 잘해라고 화는 나시지만 해주세요. 네. 아주 극적인 사례가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한테 뭐 도덕이 없다, 또 예. 부모 말씀하셔서 실수한 거죠. 실수하셨죠. 큰 예. 실수한 거죠. 네. 그리고 하루 만에 정식 사과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례가 끝났죠. 네. 뭐 아팠겠죠. 그래도 사과하신 거거든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실수로 따지면 한 100배는 더 큰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절반, 구성원의 절반이 여성들한테 정말 못할 말 한 거예요. 남성으로서 정치인 이전에 창피한 거예요. 본인도 배우자가 있으시고 다 있으실 텐데 네.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제가 불찰했다, 미숙했다라고 하면 넘어갈 일을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빌런이냐. 예. 이러면서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민주당 진영의 이 막말 퍼레이드, 네. 그러니까 도대체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불리하거든요. 예. 상식적인 민주당 패널들은 나오면 다 지금 걱정해요. 그렇죠. 안 좋은 네. 영향을 주니까. 전재수 의원 예. 같은 분은 내가 지금 부산에서 독립운동하듯이 민주당에서 뛰는데 네. 간신히 좀 잡아놓으면 이런 걸로 다 무너뜨린다. 뭐 이런 말 사실일 거예요. 예. 또 왜 이럴까? 저는 87년 체제를 중심으로 운동했던 그 선배들이 네. 2023년에 소위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걸 여실없이 드러낸다 생각해요. 그 시대에 멈춰 있는 거죠. 예. 그 시대의 정신들, 그 시대의 문화들, 직선제, 독재 타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선이었던 거. 우리의 행동들은 모든 것이 선이었던 거. 독재 대통령에서 쌍욕을 해도 괜찮은 거죠. 예. 그 마인드, 속 시원하다고 인정받았던 그 마인드가 30년 동안 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상대가 싫어도 이렇게 거친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뭐가 문제냐라고 좀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강욱 의원 이제 사과는 안 하면서 보면 이제 강성 유튜버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계속 뭐 내가 빌런이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고 빌런 맞아요. 빌런 맞으세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빌런 맞으세요. 예.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 나쁜 빌런이세요.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어쨌든 이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거죠. 예. 이런 거에 박수치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개딸 지지자들이 문자 메시지 잘한다, 응원한다, 힘내세요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예. 5천만이라는 숫자 만만한 숫자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묵묵히 댓글 하나 안 달고 아무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계세요. 예. 다 판단하시고요. 민주당 어떤 정치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한 뭐 메시지까지 한번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 모시면은 이제 계속 여쭤보는 게 한동훈 왜 안 나오나 장관 했어요. 얘기입니다. 네. 예. 훈훈 브라더스였는데요. 보니까 이제 다른 분이랑 투샷 찍히면서 이제 화제더라고요. 이정재 배우랑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이게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이게 며칠째 계속 화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또 이거를 우연이 아닐 거다. 뭔가 기획된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유, 부러움의 표현이죠 뭐. 둘 다 잘생기고 예. 젊고 멋있잖아요. 네. 네.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는데 우리 노은지 앵커님이 보셔도 멋있었죠. 이정재 배우를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 정도면 간지나는 사진이었잖아요. 예.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이걸 기획한 마케팅이다. 솔직히 민주당 정치인들 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고 SNS 올린 게 한두 개예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정재 배우와 네. 한동훈 장관의 관계가 뭐 고등학교 동기라면서요. 그렇죠. 꽤 오래된 관계니까요. 그러면 만나자마자 뭐 이놈 저놈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고 이제 같은 나이니까 이정재 배우하고 저하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뭐 30년 넘은 이 인연을 만나서 밥 한번 먹은 게 우연히 사진에 찍혔다.
근데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잘생긴 사람 둘이 또 훈훈한 사람 둘이 서 있는 게 부럽다 뭐 이 표현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갖고 또 왜 정쟁의 도구로 삼는가? 이건 좀 웃기다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 지역 가는 것도 막 꼬집고 그러시던데. 예. 이 그러니까 또한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지역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서초에서 밥을 먹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아.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그걸로 의원님도 술을 저도 술을 못 안 드세요?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말하고 네. 그런 그게 것이다. 예. 저희는 저희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X세대들. 네. 우리 선배들이 저놈 새끼들 예의도 없고 아.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그래서 붙인 게 X예요. 뭐냐면 해석이 안 된다. 아. 아무래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네. 우리랑은 다른데 해석이 안 되는 그렇죠. 인종이다 뭐 이러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첫 번째 놈들이다. 네.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서 장관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전 그게 멋있다 생각해요. 예. 소신대로 가는 거고요. 그 안에 담백함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정재 배우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진 거고 뭐 오래간만에 회포 푼 거고요. 네. 저도 고등학교 지인 중에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 그럼 제가 그러세요? 만나서 이렇게 예. 올리면 그것도 논란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제 소위 예능을 하는 분들이 정치인과의 접촉을 극히 피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정재 배우를 향해서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댓글로. 그런 건 사실 이제 뭐 그 오래된 연륜이 있는 배우니까 신경을 크게 안 쓰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 뭐 한동훈 장관이랑 사진 찍었다고 욕을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정재 배우가 뭐 매국 행위를 했습니까? 예. 뭐 마약을 했습니까? 네. 뭐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그러면 비난 받아야겠죠, 공인으로서. 근데 지인들이 만나서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 지지철회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보는 이 일부 개딸과 같은 극렬 지지자들. 예. 저는 우리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좋은 그림이다. 예. 좋은 시간 보냈겠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걸 뭐 2번, 3번 반복하고 만에 하나 나중에 이정재 배우가 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 선언하고 정치를 하시면 예.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이건 그거랑 전혀 다른 해석이다. 네. 그래서 좀 담백하게 정치하는 한동훈에 대한 정말 노회한 그야말로 여의도 언어적인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요. 총선에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출마일지 뭐 여러 가지 좀 그 아직까지도 시나리오들은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장관 일정 중에 그 범죄 피해자를 만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국감 때 의원님 주선으로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통화를 했었고 사과도 했고.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거, 이걸 하나의 본인의 어떤 이제 그 정책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해석인가요? 저는 보수 정치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가 경험했던 한 장관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지리가 2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가 이민, 외국인 이민. 정책. 네. 외국인 정책에 나왔을 때 한 장관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느꼈고 그 후에 계속 개인적으로도 소통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발표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민청에 대한 밑그림도 함께 그렸던 거고요. 2번째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 특히 범죄 피해자였어요. 네. 정말 사석에서는 더한 얘기도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네, 예. 네, 나쁜 땡땡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 가해자 인권 보호에서 이제는 피해자 인권 보호로 무게 중심을 옮겨와야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 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그 피해 여성에게 제가 전화를 주선했는데 즉시 전화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성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회신을 하는 거 보면서 장관으로서 밥값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예. 그 두 브랜드가 한동훈 장관의 대표 브랜드가 되면 참 바람직하다, 보수 정치답다 싶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정치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예. 큰 가정법이죠. 그 어제 보니까 그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개각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뭐 보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장관이 뭐 후보군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여기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뭐 있을 거라는 개각에 한 장관이 당장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대통령실의 영업 비밀이니까 예. 제가 영업 비밀이죠. 네. 그걸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짐작이요. 네. 예. 더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왠지 그냥 뭔가 노코멘트 느낌이라서 좀 기다려보면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의 활동하는 한동훈 장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함구를 하시니까 조정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